윤 대표님, 개혁신당이라는 예. 정당이 지난 9일 날 예. 4개 세력이 전격 통합해 갖고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예. 일주일 정당이라고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시끌시끌하고 곧 쪼개지기 직전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계속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준석하고 예. 이낙연이 공동대표 아닙니까? 예.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멱살잡이 수준에 이렇게 지금 싸움판으로 번졌는데 오늘은 뭐 고성을 지르다가 이낙연 공동대표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이거 전두환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그러네요. 김종민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돼 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저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화무 11홍. 예. 지금 통합을 발표한 지가 열흘 됐어요. 열흘 만에 그 말이 딱 맞아요. 개혁신당 보고 한 얘기죠. 화무 11홍. 열흘 만에 지금 깨졌어요. 예. 그게 이준석이가 당 주도권을 지금 잡고 싶은 거죠. 지금 이준석계 이낙연계가 개혁신당의 두 축이잖아요. 예. 지금 이낙연계 쪽에는 그래도 뭐 양정숙 의원도 오고 조금씩 뭐가 와요. 예. 근데 이준석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했는데 자꾸 탈당도 많이 하고 지지세가 많이 빠져요. 쪼그라들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이러다가 나한테 좀 사람들도 의원들도 좀 오고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고려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마음이 좀 급한 거죠. 그러니까 탈당자들 향해서 내가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 낙연은 저기는 그냥 얼굴 마담이다. 이거를 자꾸 보여주고. A 차원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게 이준석이 세 가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정의당 출신 입당 공천 문제, 뭐 배복주 뭐 전 대표, 부대표라든지 부대표죠? 뭐 이런 문제, 유호정 의원? 그 유호정이라 이런 문제, 또 선거 홍보 주도권, 선거 홍보가 이게 좀 돈 되는 거거든요. 홍보가 돈이 제일 많이 그렇죠. 들어가는 예산도 거죠. 있고 뭐 예. 지금 뭐 20m 6억인가 받잖아요. 6억 왔지. 그렇죠. 조금 앞으로도 있으면은 또 오잖아요. 한 20m 그렇죠.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홍보 주도권. 또 하나는 지도부 지역구 출마를 이준석은 다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낙연은 그거는 사람 사정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 뭐 이거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오늘 최고위원회 열어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이가 이겼어요.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6명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최고위. 저 조홍천이라든지 뭐 그 또 이원욱. 예, 이원욱 또 수도권 양양자. 양양자 수도권 쪽은 아무래도 젊은 표를 신경 쓰기 때문에 이준석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총선 주도권을 이준석이가 그렇죠. 잡는 것이 뭐, 유리하다. 그렇죠. 허은하도 호남은 있고. 뭐 그렇죠. 이낙연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되니까 세상에 이런 다수결이 어딨냐. 이거 전두환 때도 이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반발이 튀어나온 건데 사실상은 저거는 분당으로 가는 단계에 벌써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쪼개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준석이가 끼어서 저는 잘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그 배복주 네. 전 정의당 부대표 아닙니까? 네. 이분이 전장년 그 대표의 예. 부인이더구만요. 네.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공천도 줄 수가 없고 당직도 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배복주 대표가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탄압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배척해 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합당이 개혁신당의 태생적인 문제죠. 네.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수층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배복주 정의당 이런 사람들은 지하철 그 점거 뭐 운행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반미 집회도 가고 이런 성향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전작년 그 박경석 대표 부인인 뭐 네, 그러니까 자꾸 좀 장애가 있는 분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지하철 무기한 어떻게 보면 파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운행하는 걸 방해하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건데 지금 이준석의 좀 답답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은
그 배복주 이런 부대표 이런 사람들 행동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거든요. 왜 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리오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젠더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왜 당신이 같이 하냐? 그러니까 나 떠나겠다 해갖고 막 떠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천하람 예. 또 이준석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천하람. 네, 그 전 사람 최고예요. 변호사. 그 사람도 얘기했어요. 이준석이가 유호정 의원 주류가 못 된다 우리 당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실언이다. 그렇죠. 실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자기 지지자들이 자꾸 이탈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앞서가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좀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는데 자꾸 말을 통해서 이준석의 정치의 특징이 평론가 정치거든요. 예. 자기가 플레이어로 직접 해야 되는데 나무 얘기하듯이 방송 패널 하듯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해서 말이 자꾸 화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제일 큰 리스크는 말빛이라고 봐요. 말빛. 아무 얘기나 막 터뜨렸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이준석의 한계죠. 거기에다가 또 이낙연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역이 광주인데 광주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조금 뭐 올릴 때도 되는데 지금 안 움직이고 안 오르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그 답답한 마음. 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민주당이 저 엉터리 공천하면은 이낙연 보고 올 민주당 의원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이준석 보고 올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지금 이준석이가 네. 홍보 정책 주도권을 네. 지금 가져온 것 아닙니까? 네. 오늘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네. 그러면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 그동안 발표된 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하철 무임승차. 네. 이거 폐지하겠다. 네. 또 하나는 뭐 공직으로 나갈 여성들은 군대 갔다 오라. 이런 것으로 자기는 그대로 유지할 것 아닙니까? 네. 이건 그렇죠. 전혀 이낙연하고 맞지가 맞지 않잖아요. 않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맞지도 않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저 소리가 난다. 저렇게 그렇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왜 졸부들이 왜 정략 결혼하잖아요. 네. 서로 아무 마음도 없는데 돈 때문에 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죠. 정부 보조금, 선거 보조금 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합친 건데 저는 이낙연이나 이준석이가 다 섣불렀다고 봐요. 돈만 보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이준석이 그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이런 거는 굉장히 섣불른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준석이가 미래 세대를 대표한다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라든지 뭐 인구 감소, 지방 소외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해서 그 뭔가 터트리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뭐 말초적인 거 여자 군대 가라 뭐 지하철 폐지 음림 노인 폐지하라 뭐 이런 거 말초적인 것만 자꾸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준석하고 같이 계속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 김정민 네.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전두환 씨가 아니냐 하는 것도 이 배복주 네. 전 부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씨 같아. 그 사람은 우리는 거부한다는 네.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달라 그러는데 배복주 전 대표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든가 뭐 불법에 연루됐다면 모르는데 전장년 대표의 부인이라고 한다 해서 그렇다는 것은 연좌제 아니냐 연좌제.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저도 뭐 전장년이 그 지하철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의견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로서는 그런 시위 방법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인까지도 당신이 남편이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은 안 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 배복주라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분도 장애인이거든요. 네. 무시하는 거죠. 실제 안 맞는 거 보면 이준석하고 이낙연이 더 안 맞아요. 예, 옛날에 서해고 공무원 피살이라든지 뭐 그 우리나라 귀순한 사람 강제 납부간 어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하고 이낙연하고 더 안 맞아요. 근데 힘센 사람은 이준석이는 가만 놔두고 힘 없는 사람만 저렇게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의 인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알 수 있죠. 저는 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저도 생각은 찬성하지 않아요. 뭐 반미 집회도 가고 뭐 전장년 시위 뭐 이런 거 찬성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도 아닌 일개 개인을 갖고 너는 여기 당직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못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지나친 거죠.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네.
이 당원 자격 심사위를 운영하겠다. 이것은 배복주 이런 사람도 심사위에 갖고 예. 빼버리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 이 정당들이 태동하면서 내건 가장 큰 명분이 뭡니까? 양대 정당에 그렇죠. 그런 독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특히 이재명 같은 그런 독단 이것을 예. 예방하겠다. 그것을 뛰어넘는 예. 새로운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해서 개혁자를 붙인 거 아닙니까? 개혁자를. 네. 그런데 하는 행태는 똑같은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게 뭐냐면 제3지대의 이 땅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여론조사 보면은 어느 당도 지지하지도 않음이 7.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급격히 무당층이 자꾸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한때는 20% 30% 갔던 게 지금 7%로 쪼그라들었어요. 하는 꼬락서니가. 하는 꼬락서니가 기존 국민의힘 민주당 욕한 거보다 더 나쁜 거죠. 왜 니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지금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더 어떻게 보면 꼴통이 돼버린 거예요. 꼴통이 며느리가 더 시어머니보다 더 심한 악질이 된 거예요. 악질 시어머니 욕하다가 그런 점에서 지금 개혁신당의 미래는 정말 줄여서 개신당이라잖아요. 왜 앞에 개자가 들어간지 알겠어요. 개신당. 아니 그리고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을 겸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이는 내가 법상 대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권을 갖겠다고 한다면은 이 합의 정신이 깨져버린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낙연 또 김종민 새로운 미래 측 세력들은 이준석이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총선까지 이 네 개 세력이 함께 갈까요? 일단은 뭐 총선 때까지 가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찢어지는 순간 빈털터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하려고는 할 거예요. 하지만 총선 이후에는 반드시 깨지고 총선 전에도 지금 깨질 위험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데 이준석이나 이낙연이나 깨면은 빈털터리니까 끝까지 아마 서로 있으려고는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그 대표하고 이준석과의 관계, 그게 관계가 지금도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손학규라는 인물이 지금 이낙연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이 깨지는 소리가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